저희가 여의도 현대백화점 지하 정문 앞에 있는 네. 오픈 스튜디오에서 네. 생방송으로 컴퍼니백 브리핑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주요 채팅창에서 왜 불편하게 양복 입고 나왔냐? 너 맨날 티셔츠 쪼가리 입고 나와서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유가 있죠? 네. 컴퍼니백 브리핑이니까. 우리 뭔가 격식을 갖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원 회사원 이미지로. 그리고 게다가 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예. 여러분 보시기엔 화면은 똑같은 것 같죠? 네. 저희의 이쪽에는 네. 막 지금 걸어다니는 분들 되게 많아요. 퇴근하시는 분들이 퇴근하면서 네. 보고 있어서 뭔가 저희는 이제 동물원에 와 있는 느낌인데 보니까 네. 동물원의 동물들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떤 보니까 동물원의 동물들도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구경하는 거야. 우리는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경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동물은 동물원에 방문한 사람들을 구경하는 거다. 계속 오늘은 새로운 애들이 왔네. 어찌 보면 동물이 좋죠. 왜냐면 보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니까 자기는. 우리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네요. 또 하여튼 저희도 적응이 되면 다시 티셔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퍼니백 브리핑 2교시에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모시기로 했는데요.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음 같아서는 매일 모시고 싶은데. 네. 바쁘셔서. 머리에 쌓여서 출연료가 문제지. 그런 거죠. 네. 네.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거부터. 예. 네. 일단 그 SK 케미칼의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주주 정책이라고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무상증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배당 성량 확대하겠다, 그리고 중간 배당 주겠다. 내년부터. SK 케미칼이 좋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공시 의미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할 핵심 얘기는 이제 SK 케미칼과 원래 한 몸이었다가 물적 분할로 떨어져 나간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이제 핫한 종목. 이 지분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시는 왜 한 거예요? 왜? 일단 무상증자 공시 좀 잠깐 언급드리면, 제가 오기 직전에 이제 SK 케미칼 네이버 그 주식 토론방에 들어가 보니까 무증 받으려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댓글들이 어떻게 답변이 어떻게 답변냐 하면은 그것도 모르냐. 그러려면 왜 주식을 하냐. 이렇게 좀 되게 마음 상하는 답변들이 원래 좀 종목 토론방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3프로 TV 애청자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무상증자, 특히 SK케미칼 사례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얘기 나온 김에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살짝 배워보고 가자. 다 아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게 뭐 이프로님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애매하고 물어봐도 좀 되게 잘 안 가르쳐주고 근데 알고 싶고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제 종목 토론방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SK 주주인데 케미칼 주주인데 언제까지 자동적으로 무상증자 신주를 그냥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무상증자에서 중요한 게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SK케미칼이 10월 22일이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이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이 돼야지 무상증자 신주를 받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9개월 동안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만약에 파시면 그 무상증자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 주식을 딱 사시면 무상증자 대상이 돼서 신주를 받으시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매수 시스템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체결이 된 날이 매매일 T라고 하고 거기서 2거래일 지나야지 실제 결제가 완료가 되는데 이 결제일이 기준이라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결제일 이틀 전까지 매수 버튼을 해야지만 된다. 매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일,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이 다음 주 금요일 22일이고 그 이틀 전 수요일 20일까지 20일 날 파시면 권리가 없고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고, 반대로 20일에 사시면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증자나 배당 다 똑같은 개념.
다 아시죠? 다 들으셨죠? 네. 이건 뭐 예. 예, 이건 좀 쉬웠네요. 두 10월 번째 22일 날 출석 불러서 있는 사람한테만 무상 준다. 예, 근데 네. 실제 출석을 부른 날짜는 20일이다. 20날 사야 된다. 오케이. 20.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좀 말씀드리는 비율인데 이게 보통 이제 증자 무상증자 하면 공짜로 주식을 주잖아요. 근데 몇 예. 주를 받느냐? 네. 예, 케미칼은 한 주당 0.5주를 준다고 했으니까 계산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0주. 50주 준다. 예,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00주. 네. 그런데 만약에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질문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좋은 질문 나왔네. 자, 한 77주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네. 이게 0.5주니까 곱하면은 38.5. 38.5가 그거 어떻게 나요. 줘야 되고? 그러니까 30이 점으로 어떻게 줘야 돼요? 점으로 어떻게 줄 거냐? 우유 삼- 주냐 떼 주냐? 38주는 주식으로 신주를 주고 네. 0.5주는 안 줍니다. 대신 안 준다는 게 주식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식을 줄 수가 없으니 0.5주를 떼서 줄 수가 없으니 현금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얼마? 현금으로 그러니까 줘요? 현금으로 주려면 얼마를 가치를 매겨야 되냐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네. 기준이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하는 날이에요. 상장하는 날의 종가. 이건 모든 무상증자가 같은데 그거에 0.5 그럼 예를 들면 0.5주를 내가 못 받았다. 네. 그러면 한 주 가격에 다 절반 가격을 받는다. 예. 아. 네. 그래서 이게 SK케미칼은 신주 상장일이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11월 9일인데 네. 지금 한 주가가 3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11월 9일 종가도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0.5주는 이제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77주를 가진 분들은 38주 신주 받고 0.5주는 15만 원 현금으로 받는. 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뭐 그 무상증자 신주가 발행돼서 실제로 상장돼서 거래하는 그날의 종가가 종가. 예, 그 한 종가. 주의 가격이라고 치고 네네. 근데 지금보다는 주가 많이 떨어지겠죠.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제가 바로 뒤에 권리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분명히 다 아는 거 말씀드리면 생각하지 말라고 예,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무상증자라면 주가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네. 지금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케미칼은 이제 0.5주씩 주니까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0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 토탈 150주. 1.5배로 주식 수는 넣는데 주식 가치는 1.5배가 늘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가치가 그렇게 늘면은 이게 막 마법같이 시가총액이나 주가가 막 그냥 오르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은 어차피 똑같고 똑같고 그 주식이 안에 100배가 되든 반토막이 되든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 거와는 무관하니. 네네. 그래서 실제 이제 권리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늘어난 주식 수만큼 반대로 주가는 조정을 하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로 발행한 신주가 무상증자 이후 총 발행 주식의 3분의 1이에요. 예. 반대로 주가는 3분의 1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렇겠죠. 지금 현재 물량이 주가가 많아지는 거다. 예, 지금 현재 주가가 대략 30만 원이니까 권리락이 적용되면 주가는 20만 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 권리락 즉 20만 원에서 출발하는 날짜가 언제냐? 그게 아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22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신주 배정 기준일 하루 전 그러니까 실제 출석 부르는 20일과 신주 네. 배정 기준일 22일 사이에 있는 그 하루가 권리락. 왜 이걸 권리락이라 하냐면은 20일에는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주식을 네. 사면 네. 21일에는 똑같은 케미칼 주식인데 권리가 떨어져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권리락. 그래서 하루 차이로 똑같은 주식인데 권리가 있고 없고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개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그 정도로 툭 떨어져서 거래를 시작하는 시작한다. 건가요?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무상증자 호재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주가가 이제 또 거래가 활발해지고 해서 권리락 이전으로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주식 가치 합계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올라갈 가지고 이유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싸졌으니까 네, 착시 효과도 있고요. 그게 싸 보이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 때문에 그렇죠. 올라갈 수는 네. 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 뭐 아는 거죠? 아 제가요? 뭐 있어요? 아니 한 주에 10,000원 하던 주식을 어. 액면 분할을 해서 네. 그럼 5,000원이 되면 네. 엊그제까지 10,000원이었는데 다시 10,000원을 향해 가자고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지.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는 조금 다른데 액면 분할 말 그대로 그냥 액면가면 분할을 해 있는 거고 그냥 쪼개는 무상증자는 거, 이거 예, 쪼개는 기본적으로 자본잉여금이 있는 그나마 좀 단단한 회사들이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또 약간 좀 개념이 다르긴 다르나 회사는 그대로 똑같고 변화가 없는데 주식 숫자만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나 뭐 주식 배당이나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예, 주가 올라도 되는 걸로. 일종의 좋은 걸로. 좋은 뭐 걸로. 일종의 판촉 행사죠. 마트에서 네. 1+1 하는 게 이제 무상증자가 비슷한데 1+1이 이제 물건이 남아 돌아서 한다기보다는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좀 써줘 뭐 이런 판촉 행사 개념이니까. 예. 네.
예. 올라야 하는 걸로.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케미칼 주주 정책 네, SK 얘기, 케미칼이 그래서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했는데. 하고 근데 왜 이런 걸 내놨냐? 오늘 왜 이 주제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출발이 지난달입니다. 9월 초인데 9월 초에 싱가포르에 적을 둔 메트리카라는 그 헤지 펀드가 주주 사안을 보냈어요. 자료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예. 그 메트리카가 SK 케미칼 주주들에게 그리고 본사에게 지금 영어로 나오는데 이건 이게 편지예요, 편지. 예, 주주사안 편지죠. 예, 이사회에 SK 케미칼 이사회에 보낸 편지. 편지고 누가? 그 메트리카라는 메트리카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가 헤지펀드가 네. 예, 지난 9월 8일 정도에 네. 이렇게 보냈고 메트리카가 얘기했던 핵심이 뭐냐면은 케미칼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켜서 지금 지분을 한 68%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지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이 지분 가치 온전히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지분을 팔아서 특별 배당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지금 SK 케미칼 시가총액이 한 3조 6천억 원인데 네.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의 가치가 네. 12조 원이에요. 12조 원. 그러니까 네. 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몇 퍼센트나 갖고 68%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갔네. 원래는 100이었다가 물적 분할해서 100%였다가 상장 과정에서 구주 매출을 좀 팔고 남은 게 68%. 근데 이 이 60... 60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네네. 거죠. 헤지펀드의 주장은.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케미칼 시가총액이 정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사이언스 지분 가치 한 3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뭐 주주로서는 충분히 요구는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있을 것이냐, 왜 쌓아두고 있냐. 회사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주면 좋은데 네. 주가에는 금덩어리 가치가 반영이 안 되면 네. 그 금 그냥 우리 주주들 나눠줘라. 그렇죠. 그렇지. 예, 처분해서 그냥 나눠줘라.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9월 8일 정도에 주주 사안을 보내니까 네. 한 달 정도 뒤에 SK 케미칼이 이제 화답을 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증자 그리고 또 이제 배당을 확대하겠다, 배당 성량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배당 성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한 해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몇 %를 예. 배당 총액을 줄 배당으로 해줄 것이냐. 거냐. 예. 이게 지금 SK 케미칼이 이번에 주주 정책 발표하면서 얘기한 게 30%로 맞추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3년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최근에 네. 별도 재무제표 기준인데 한 22% 정도의 배당 배당을 성량을 해왔는데 보였어요. 30%로 높이겠다. 이게 20% 배당하다가 네. 30%는 대략 한 8% 그러니까 높이긴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리포트나 보고서 보니까 네. 그래서 업종 이 SK 케미칼이 속한 업종의 배당 성량이 한 15%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수준 아니냐. 예. 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케미칼이 속한 업종이 케미칼이고 화학이고 네, 예. 또 SK 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굉장한 회사를 자회사를 두고 있고 그걸 상장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른 또 업종하고 같이 비교하기 또 애매한 지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건인데 일단 SK 케미칼이 손은 내밀었죠. 이제 배당 성량 높이고 무증. 그러니까 이 헤지 펀드가 원래는 금덩어리를 팔아서 특별 배당을 하라고 했는데 SK 케미칼은 금덩어리는 일단 갖고 있고 대신 무상증자하고 배당 성향을 높여줄 테니 일단 요걸로 만족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하고 화답을 한 셈이네요. 예, 금 대신 다른 걸로 제시를 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네. 말대로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렇죠. 현재 뭐 물론 이제 자본금은 늘어나긴 하지만 실제 현수콜은 주식 가치에 변화가 없죠. 뭐 무상증자. 그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마치 비빔냉면에 면과 소스를 우리가 분리해 줄게 하는 것처럼 그 왜 분리해 주는데 무상증자 하는 게 아무런 그 기업 가치에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배당 성향도 22% 하다가 30%로 좀 높이겠다는 거니까 받아봐야 하는 거고 네네. 지금 주주가 편지로 쓴 거는 SK 케미칼 지분을 팔아서 현금이 SK 들어오면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그렇죠. 팔아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면 그 현금으로 주주들끼리 배당 잔치를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일회성이지만 네네. 그거 하자는 건데 네네. 동문서답을 한 거네요. 그렇죠. 동문서답 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메트리카가 얘기했던 거는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이 68%인데 네. 다 팔면 안 되겠죠. 그럼 회사를 매각하는 거니까 예. 지배 지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50%는 놔두고 18%를 팔아라. 네. 그래도 충분히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18, 합리적으로 요구를 했네. 18%를 팔아서 이제 그 돈으로 특별 배당을 말이 특별 배당이지 그냥 이건 말 그대로 배당 잔치를 하자는 건데 예. 얼마나 되죠? 18%를 팔면? 이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당시에 공모가는 6만 5천 원이었고 예. 그때 일반 구주 매출로 조금 팔았고 지금은 한 23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뭐 그만큼 굉장히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이 18% 지분을 전부 다 팔면 보통 이렇게 대량으로 팔 때는 시간에 좀 매물에서 싸게 팔아야 되니까 10% 할인. 네. 그래도 한 2, 3조 원어치 될 것 같은데요. 한 2조 원? 2조 8천억 정도 네. 현재 주가로 잘하면 3조 원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이니까 네네 야, 그럼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주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특별 배당을 한번 할 수 있네요. 야. 예, 제가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모든 주주들에게 우선주 포함 한 주씩 나눠주면 대략 계산해보니까 25만 원 정도 나와요. 한 주당. 예, 지금 주가가 한 30만 원 되는데 한 주당 배당을 25만 원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네. 예, 와, 그 10몇 %만 팔아도 그 정도 금액이 나와. 18% 팔아도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되게 진짜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는 거네. 진짜 금덩어리가 있는데 SK 케미칼 주식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거네요, 정말. 근데 안 보통은 팔 근데 거라- 지주회사나 모회사들이 또 일정 디스카운트는 좀 받기는 하죠. 다 인정을 못 받으니까 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요구에 대해서는 SK 케미칼이 응답을 할까 하고 있지 않은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배당 성향 가지고 되겠어요. 뭐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성에 안 차죠. 이게. 그러니까 뭐 저 루이비통 가방 사달라고 했더니 일찍 퇴근하면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또 한편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이 메트리카의 요구처럼 이렇게 모든 18%를 판 돈을 가지고 다 특별 배당을 해버리면 네. 회사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네. 당연히 상장에서는 주주 가치에 힘을 써야 되긴 하지만 그 주주가 오늘의 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장을 하고 내일의 미래의 주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투자를 위한 재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아까 뭐 네. 삼성전자 얘기를 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요구를 현실적으로 좀 다 받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그 SK 케미칼 기업 분할과 관련한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SK 케미칼이 이제 그 기업 분할을 많이 해온 회사인데 처음에 지주회사 전환한다고 2017년에 한 분할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SK 바사 네. 2018년에 물적 분할했고 지금 또 이제 물적 분할 한번 하려고 하는데 맨 위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하면은 그 최창원 부회장이라고 네. 계십니다. 그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 동생이죠. 네. 4살 둘. 최창원 부회장 그 다음에 SK 디스커버리라고 인적 분할을 만들어진 지주회사가 있고 케미칼이 있고 그 밑에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 예. 역으로 올라가 보면 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판 돈을 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특별 배당을 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판 돈을 다 배당하면은 1조 원이 디스커버리로 갑니다. 지주회사. 네. 디스커버리가 1조 원의 배당을 특별로 받아요. 그러면 네. 예. 이 디스커버리의 최대 주주가 최창원 부회장인데 네. 지분이 거의 40% 돼요. 거의 절반 아. 가까이. 그럼 결국에는 그 돈이 흘러 들어가서 이게 최창원 부회장한테 가잖아요. 네. 뭐 여기까지는 뭐 자본의 속성이나 그럴 수 있다가 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하면은 블록딜을 하게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높아요. 네. 예. 이게 증명이 된 게 그 SK 그 주가 네. 물적 분할로 SK 바이오팜을 네. 만들어서 작년에 상장을 시켰죠. 네.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하면 보통 대주주 지분이 6개월 동안 락업이 걸려서 예, 못 파는데 음. SK주는 6개월이 딱 분리자 그게 올해 1월이었는데 한두 달 기다렸다가 2월 말에 주식을 11% 팔았어요. 그래서 1조 원 조금 넘게 네. 받았죠. 그때 그 바이오팜 주가가 하루 만에 17% 떨어지고 지금도 회복을 못 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근데 이게 왜 회복을 못 하냐 하면은 지금도 SK주가 바이오팜 주식을 그 블록들을 팔고 난 뒤에 남은 지분이 64%예요. 현재도 꽤 많죠. 근데 이것도 역시 지배 지분 50% 빼면은 또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계속 불안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네, 계속 네. 주가를 억누를 수 있는 거고 SK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한꺼번에 18% 팔기가 좀 어렵겠죠. 그 사실 예, 예.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한 5% 팔았다가
그러면 한 63% 남는데 그럼 또 나중에 5% 팔고 또 뭐 3% 팔고 계속 물량 압박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점. 예. 그러니까 바이오 사이언스는 계속 바이오 사이언스 주주들은 계속 뭔가 불안불안한데 이 배당의 수혜는 대주주가 갖고 이런 것도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케미칼에서는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회사 주주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네. 우리를 팔아서 모회사가 잔치를 한다니 네. 팔리는 우리는 좋을 게 없죠 당연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케미칼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나 배당 성향 확대 조금 쉬운 답변 일단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 네. 주주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이제 답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뭐 그거는 뭐 결정을 할 거고 저는 어떻든 간에 SK 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일부는 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좀 시사점을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경우도 그렇지만 요즘 유행하는 게 좀 되는 사업이다. 네. 그럼 물적 분할해서 맞아요. 상장시키죠. 상장시켜서 네. 그러면 되는 사업이니까 상장을 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겠지. 네. 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계속 그 할 때마다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금을 받아야 되니까 물적 분할 IPO는 불가피합니다. 네. 하면 욕은 먹으면서도 그냥 밀고 하면 다 되잖아요 요즘. 그 뭐 네. 반대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요즘 완전 공식처럼 물적 분할 IPO 이게 공식처럼 됐는데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케미칼 안에 들어 있을 때도 바이오 사업을 했었던 회사잖아요. 네. 백신했죠. 예. 그럴 때는 SK 케미칼의 사업부였는데 네. 그때는 왜 SK 케미칼의 기업 가치가 막 12조 뭐 이렇게 안 되다가 나오는 순간 기업 가치가 왜 나왔다는 이유로 부풀어 오르냐는 거예요. 바이오 사이언스의 기업 가치가. 예, 그렇죠. 예, 예. 그 전에 어쨌든 같은 사업을 하고 바이오 있었는데 사업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플의 예를 들면 애플이 앱스토어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애플의 앱스토어를 띄어내서 상장시켰더니 애플의 원래 시가총액보다 훨씬 커져. 뭐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뭐 등등 뭐 고민하겠죠. 그럴 거면 안에 있을 때는 왜? 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런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안 되는 사업이 있고 잘 되는 사업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약간 서로 이제 그 양면 효과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SK케미칼의 기존 사업은 마이너스 가치가 있는 회사 사업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SK케미칼이 예전에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었을 때는 이만했는데 낳고 나니까 이게 커지면 이 안에서 있었던 다른 사업은 뭐예요? 근데 대부분 많이 그러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게 대부분 많이 그렇죠. 예,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작년에 LG 화학이었잖아요. 그 LG 화학이 이제 엄청난 논란 속에서도 물적 분할을 하면서 에너지 솔루션을 떼어냈을 때 했던 명분이 인적 분할을 하면 자기들 지분 30%밖에 못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받냐. 그래서 자기들 지분을 100% 가지는 물적 분할을 한 뒤에 나중에 여러 가지 좀 투자도 받고 해서 잘 키우겠다. 이런 거였고 또 뭐 지금 가장 또 핫하게 논란이 됐던 게 SK 이노베이션. 똑같이 배터리 사업 물론 또 저기 광구하는 사업도 같이 떼어내지만 배터리 SK 배터리를 떼어내면서 물적 분할 100%. 현대중공업이 얼마 전에 상장했지만 이 회사도 원래 한국조선해양 100% 자회사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핵심 사업을 떼어내서 지금 아직 그 핵심 사업들이 LG화학은 분할을 완료했고 대신 그 상장은 아직 안 했고 이노베이션 지금 분할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 한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한 회사들을 상장을 시킬 거 아니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렇게 상장을 시키면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지분을 구주 매출이라고 해서 자기들 지분을 좀 공모 때 팔고 남으면 한 70% 정도 대략 근데 남을 텐데 그걸 가지고 상장 스타트. 그러면 법적으로 6개월은 최대 주주가 지분을 못 파니까 6개월간은 뭐 가만히 있다가 그거 지나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죠. 매번 또 주주들은 저 주식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물적 분할하고 나니까 가치가 이만큼 됐는데 이거 일부 팔면 배당해라. 당신들 시가총액보다 더 높다. 네, 배당. 그래서 이게 특히 이번에 조금 그 주목되는 게 그동안에 이제 올 초에 SK 주가 바이오팜 팔 때는 이 정도까지 논란이나 화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외국계 헤지 펀드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동안 지금 계속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하고 유망 사업들을 물적 분할을 해서 그동안은 사실 물적 분할은 네. 대체적으로 그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이 많았지 최근 트렌드가 좀 잘 되는 사업들을 배터리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예. 이런 흐름들을 이제 헤지 펀드 행동주의 펀드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일정의 투자 회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야. 되는 거고 숙제를 안겨주는 상황인 거죠. 야. 그런 건데. 그런 건데. 그럼 앞으로 이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네.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할 각오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분위기로 그렇죠. 가면. 일단 이게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모회사 주주들도 달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 자회사의 주주들도 아까처럼 그 SK 바이오, SK 주가 바이오팜 지분 일부 팔았는데 계속된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회복을 못하는 상황.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런 게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 주주들도 같이 달래는 굉장히 복합적인 숙제가 나올 수 있다. 박수익 이거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뭐 가장 단순하게 1차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 그 매각 락업 기간이 6개월인데 그 네. 락업 기간을 늘리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실제 이제 그렇게 하는 네. 그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어차피 지분은 팔아야 된다.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분을 100%다 가지고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점차 팔아서 70, 60, 50까지는 다운을 시키고 그 자금으로 뭔가를 할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원래 모회사가. 네, 모회사가 굉장히 새로운 우리 이걸 가지고 새로운 투자도 하고 그렇게 좀 계속 기업 가치를 성장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팔아서 배당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일단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옳은 것 같다. 그렇죠. 아니, 외국 그게 헤지펀드의 의견이 옳다는 뜻이네요. 그게 특별 물적 배당 분할을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적 분할을 해서 그냥 쭉 가도 맞아요.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물적 분할에는 물적 분할의 고려 사항에는 네.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 사업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물적 분할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 키우려면 투자금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뭐 이거 회사를 포기하냐? 그래서 분할해서 투자 받아서 IPO를 하는 거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진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마다 우리가 그럼 배당 조금 더 줄게요. 뭐 아니면 거기 상장하면 기존 주식을 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이제 그런 거 당근책을 내놓는 건데 사실은 그 고민에서 물적 분할을 할 것이냐, 인적 분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부에서 내가 열심히 키울 것이냐 선택지에서 고민할 때는 주주들한테 내가 뭘 해줄까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전환점이 되고 SK 케미칼이 필연적으로 이거는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지금 68%를 조금씩 정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좀 합리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고 주주들을 좀 달래고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는 게 앞으로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도 다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 그리고 좀 계속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주주들도 계속 이제 지켜보는 것이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안승찬 기자도 그거 팔아서 주주들한테 환원하든 네, 투자를 하든 팔아야 된다 일단 네, 그런 쪽이군요. 네. 하여튼 꼭 팔진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던 사실은 큰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팔아야지. 그렇지 팔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그 헤지 펀드는 네. 이 SK 케미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없었어요. 그래 고생했네 뭐 이 정도면 오케이 뭐 이런 건 아직 없었어요. 뭐 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지금 하나 변수가 SK 케미칼이 또 다른 물적 분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유틸리티 사업을 SK 멀티 유틸리티라는 회사로 이제 또 물적 분할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 주총이 이번 달 말이에요. 25일. 네. 이 주총을 그 앞두고 무슨 사업이에요, 그거는? 유틸리티라고 해서 약간 뭐 전력 쪽 이런 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기존의 SK케미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어려운 분할은 아닌데 이 헤지펀드나 일부 이제 같은 주주들이 이번에 이 물적 분할을 하는 주총 이게 특별 결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좀 있긴 하죠. 그 얘기는 그렇다. 이제 이 지금 SK케미칼에 내놓은 우회적으로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네. 게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제 느낌에는 이번 물적 분할 주총 자체가 통과 부결이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동안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특별결의라고 하지만 안건 자체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다만 물적 분할 이번 물적 분할이 뭐 완결이 아니고 이건 그냥 예행 연습이고 예비 문제고 진짜 본 문제는 남아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 이제 언젠가는 이게 필연적으로 계속 다가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파는 게 맞는 것 파는 게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팔면 듣고 나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문제다. 즉 설명은 되는데 SK케미칼 안에 들어있던 바이오 사업부일 때는 뭐 한 1조 원 정도 같이만 인정받던 그 바이오 사업부가 분할돼서 상장됐다는 이유로 막 10조 원씩 날아가는 건 여기 있을 때 가치 평가가 문제이든 날아가는 게 문제이든 문제인 것 같다 이건. 뭐 여기서 잘 못했건 여기서 잘 못해서 그랬건 간에 그게 문제인 것 같다. 대개는 그리고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이유가 그런 그게 이른바 패션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이른바 인기 좀 있어. 네네. 그 말은 스토리 좋을 때 자금 유치 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뭐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예. 뭐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면 그 주가가 계속 날아가기만 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모 회사가 갖고 있었던 주식이 언제든지 오버행될 수 있다는 거는 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네. 물적 분할할 때마다 주주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물적 분할해서 얘가 크면 그거 팔아서 특별 배당 나오겠네 라고 하면 모 회사 주가도 뭐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 이거는 뭐 그냥 법으로 만드는 게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사례가 한번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SK 케미칼이 됐던 어떤 케미칼이 됐던 뭐 그렇죠. 어떤 회사가 됐던 SK 간에. 주 같은 경우 올해 그 바이오판 지금 팔아가지고 딱히 그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수소 뭐 전기차 뭐 관련 투자를 올해 좀 했죠. 근데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도 조금 클 것이고 좀 더 명확하게 그런 계획들, 주주 환원 정책과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면 이거는 SK케미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주총을 요구해서 지분 매각요? 지분 매각 후 특별 배당 이거는 지분 매각은 이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결의를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 배당도 사실 특별 배당이라는 것은 그냥 결정해야죠. 상여금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결정하는 결정하면 된다. 결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럼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할지 물어봅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제도가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 배당이라고 하는 안건을 임시주총에다가 해서 주주의 의사를 물어봐라.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게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주 제한 상법상 허용하고 있는 주제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제 생각에는 SK 바이오케미칼도 어차피 68%의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다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약간의 케미칼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명분을 줬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전례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저희가 뜨거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디오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노래가 나갔다고? 노래가요? 지금 아직 이틀째라서 지금 아직 뭐 죄송합니다. 저 PD들을 물적 분할해 버립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적응하기가 저희도 힘들고 PD님들도 힘들고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공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또 길게 풀어주신 게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좀 멋져요 정말.
과찬의 말씀. 뇌생남이야 거의. 오늘 머리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알겠습니다. 네. 결론까지 내려줬어.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하는 게 좋다. 팔아라. 자 SK케미칼 팔아서 뭐 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투자도 하고 배당도 좀 하고. 지분을 갖고 있지 말아라. 네. 그럼 일반적인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들 또 팔아야 되겠네요. 그 결국은 너무 많이 지주회사 위에 있는 회장님 패밀리를 위해서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근데 그래서 상장 궁금하십니까? 지주회사들의 자회사 지분율이 근데 이렇게까지 높지 않거든요. 보통 한 30. 당신이 뭐 알고 정도.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알겠습니다.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SK케미칼과 컴퍼니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브리핑. 지분매각 이슈를 지금 둘러싼 시작합니다. 이야기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여튼 아직 저희가 마무리 인사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광고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오늘 만 명 넘기 너무 11,000명 되시는 분들이 거의 12,000명 되는 분들이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봐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답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좋은 콘텐츠 만드는 거 말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사고를 낸 PD님들은 조만간 물적 분할을 하는 걸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퇴근길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7시 30분에 백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